옛날 아주 먼 옛날에 호랑이가 담배를 피우고 까치가 말을 하던 시절, 첩첩산중 깊은 골짜기에 작은 마을이 하나 숨겨져 있었습니다. 산세가 험하고 골이 깊어 외부 사람들의 발길이 좀처럼 닿지 않는 곳이었기에 마을 사람들은 해가 뜨면 밭을 갈고 해가 지면 집으로 돌아와 오순도순 살아가는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사시사철 맑은 물이 흐르는 계곡 소리가 끊이지 않고, 봄이면 진달래가 온 산을 붉게 물들이며 가을이면 황금빛 들판이 바람에 춤을 추는, 그야말로 그림 속 풍경 같은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밤이 되면 하늘에는 쏟아질 듯 별이 가득 차고 풀벌레 소리가 자장가처럼 울려 퍼져 사람들의 고단한 하루를 위로해주곤 했습니다. 이 평화로운 마을의 가장 안쪽, 산자락과 맞닿은 곳에는 낡지만 정갈하게 손질된 초가집 한 채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지붕 위의 이연근 해마다 새로 얹어 늘 황금빛으로 빛났고, 마당은 티끌 하나 없이 쓸려 있어 주인의 성품을 짐작게 했습니다. 이 집의 주인은 젊은 나무꾼이었는데 그는 부지런하기로 소문이 자자하여 마을 어르신들의 칭찬을 한 몸에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일찍이 부모님을 여의고 홀로 남겨졌으나 비뚤어짐 없이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왔기에 마을 사람들은 그를 친아들처럼 아끼고 보살펴 주었습니다. 그는 매일 새벽달기 울기도 전에 지게를 지고 산에 올라 해가 뉘엿뉘 엿 넘어갈 때까지 땀을 흘리며 나무를 하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홀로 지내던 나무꾼의 집에 믿기지 않을 만큼 아름다운 여인이 들어와 부부의 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여인은 어디서 왔는지 정확히 알 수 없었으나 산속 깊은 곳에서 길을 잃고 헤매던 것을 나무꾼이 구해준 인연으로 함께 살게 되었다는 이야기만 전해질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미모는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처럼 고와서 투박한 시골 마을에서는 좀처럼 볼 수 없는 귀한 자태를 뽐냈습니다. 피부는 백옥처럼 희고 눈동자는 깊은 산속 옹달샘처럼 맑아. 마을 안악들은 그녀를 볼 때마다 감탄을 금치 못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녀의 신비로운 분위기에 묘한 거리감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언제나 겸손하고 상냥한 미소로 이웃을 대했습니다. 나무꾼은 아내를 얻은 후로 세상을 다 얻은 듯 기뻐하며 하루하루를 꿈만 같이 보냈습니다. 차가운 냉기만 돌던 그의 방에는 이제 온기가 가득했고, 휑하던 부엌에서는 구수한 밥 냄새와 보글보글 찌개 끓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솜씨 또한 훌륭하여 거친 산나물로도 임금님 수라상 부럽지 않은 맛깔난 음식을 만들어냈고, 낡은 옷감이라도 그녀의 손을 거치면 새 옷처럼 단정하게 변했습니다. 나무꾼이 산에서 돌아오면 그녀는 미리 데워둔 따뜻한 물로 남편의 발을 씻겨주며 하루의 노고를 위로해 주었는데, 나무꾼은 그 손길에서 어머니의 품과 같은 따스함을 느끼곤 했습니다. 그는 이 행복이 영원히 지속되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나무꾼 부부를 보며 하늘이 내린 천생연분이라며 덕담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저녁 무렵이면 나무꾼의 집 굴뚝에서 피어오르는 연기가 마을의 풍경을 더욱 포근하게 만들었고, 부부의 웃음소리는 담장을 넘어 골목길을 지나가는 사람들의 마음까지 훈훈하게 적셨습니다. 어떤 이들은 나무꾼이 전생에 나라를 구했기에 저런 복을 누리는 것이라 말하기도 했고, 또 어떤 이들은 산신령님이 착한 나무꾼을 가엾게 여겨 점지해준 배필일 것이라 수군거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말들 속에는 시기보다는 축복이 더 많이 담겨 있었기에 나무꾼 부부는 마을 사람들의 관심 속에서 조용하고 행복한 삶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아침이 밝아오면 나무꾼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지게를 지고 집을 나설 채비를 했습니다.
아내는 정성스럽게 싼 도시락을 남편의 허리춤에 메어주며 오늘도 무사히 다녀오시라는 당부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은쟁반에 옥구슬이 굴러가는 듯은 맑고 고와서 나무꾼은 그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하루 종일 힘을 낼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는 아내의 손을 꼭 잡고 해가 지기 전에 얼른 돌아오리다 라고 약속하며 대문을 나섰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뒷모습이 숲속으로 사라져 보이지 않을 때까지 살인문 앞에 서서 오랫동안 배웅을 하곤 했는데 그 모습이 마치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다우면서도 어딘가 애틋해 보였습니다. 산속에서의 고된 노동도 아내를 생각하면 전혀 힘들지 않았습니다. 도끼질을 할 때마다 흐르는 땀방울은 가장의 책임감이 되어 그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고 숲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은 아내의 손길처럼 느껴져 그의 뜨거운 이마를 식혀주었습니다. 그는 나무를 하다가도 예쁜 산꽃이 보이면 아내의 머리에 꽂아줄 생각에 조심스레 꺾어 품에 넣어줬고 잘 익은 머루나 다래를 발견하면 아내에게 맛보여줄 생각에 잎사귀에 고이 싸서 챙겨두었습니다. 그의 모든 생각과 행동의 끝에는 언제나 사랑하는 아내가 있었고 그녀를 기쁘게 해주는 것이야말로 그의 삶의 가장 큰 보람이자 기쁨이었습니다. 점심때가 되어 바위 위에 걸터 앉아 아내가 싸준 도시락을 열면 그 안에는 정성이 가득 담긴 주먹밥과 반찬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밥을 한 숟가락 입에 넣을 때마다 아내의 사랑을 씹어 삼키는 기분이 들어 가슴이 뭉클해지곤 했습니다. 산새들이 지저귀는 소리를 반찬 삼아 밥을 먹으며 그는 저 아래 마을에 있을 아내를 상상해 보았습니다. 지금쯤 마당에 널어둔 빨래를 걷고 있을까? 아니면 저녁 준비를 위해 텃밭에서 채소를 다듬고 있을까? 상상만으로도 입가에 미소가 번지는 자신을 발견하며 그는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내임이 틀림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한편 집안에 홀로 남은 아내는 집안일을 하면서도 틈틈이 산 쪽을 바라보며 남편을 걱정했습니다. 그녀는 보통 사람들과는 다른 예민한 감각을 지니고 있었기에 숲의 기운이나 바람의 냄새만으로도 산속의 상황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갑자기 바람이 거세게 불거나 까마귀가 울면 그녀의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고 혹시라도 남편이 발을 헛디디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하며 무사기환을 비는 기도를 올리곤 했습니다. 그녀가 장독대를 닦거나 마루를 걸레질할 때면 집 주변에 작은 동물들이 다가와 그녀의 곁을 맴돌았는데 그녀는 마치 그들과 대화를 나누는 듯 다정한 눈빛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오후가 깊어지고 해가 서산으로 기울기 시작하면 나무꾼은 지게 가득 나무를 싣고 하산할 준비를 했습니다. 내려오는 발걸음은 올라갈 때보다 훨씬 가벼웠는데 이는 곧 사랑하는 아내를 볼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산을 내려오며 마을 어귀에 서 있는 장승에게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보낼 수 있게 해주어 감사하다는 인사를 올렸습니다. 멀리서 자신의 집 지붕이 보이고 그 위로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저녁 연기를 발견하면 그의 발걸음은 저절로 빨라졌습니다. 그 연기는 마치 아내가 자신을 부르는 손짓 같았고 따뜻한 안식처가 그를 기다리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와도 같았습니다. 집에 도착하여 대문을 열면 아내는 기다렸다는 듯이 달려나와 남편을 맞이했습니다. 고생 많으셨지요라며 지게를 받아주는 아내의 얼굴을 보는 순간 나무꾼의 하루 피로는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그는 품 안에서 꺾어온 상곶과 산열매를 꺼내 아내에게 건넸고 아내는 소녀처럼 기뻐하며 꽃을 머리에 꽂고 열매를 맛보았습니다. 그 소박한 선물에도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해하는 아내의 모습을 보며 나무꾼은 자신이 더 열심히 일해야 할 이유를 다시금 확인했습니다.
두 사람은 마루에 앉아 잠시 숨을 고르며 서로의 하루를 이야기했고, 그 시간은 하루 중 가장 평화롭고 달콤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은 두 사람에게는 성스러운 의식과도 같았습니다. 작은 소반 위에 차려진 음식들은 소박했지만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 맛있고 귀했습니다. 보리밥에 된장국, 그리고 산에서 뜯어온 나물 반찬이 전부였지만 서로 숟가락 위에 반찬을 올려주며 나누는 정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호롱불 아래서 마주 앉은 두 사람의 그림자는 벽에 하나로 어우러져 일렁겼고, 그들의 대화는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르게 이어졌습니다. 아내의 목소리는 조곤조곤하여 듣는 이의 마음을 편안하게 했고, 나무꾼의 투박한 말투에는 진심이 묻어 있어 듣는 이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나무꾼은 낯을 갈거나 집신을 삼으며 다음 날을 준비했고, 아내는 그 곁에서 바느질을 하거나 해진 옷을 기웠습니다. 사각사각 낫가는 소리와 툭툭 바늘 들어가는 소리가 조화롭게 어우러져 집안의 정적을 채웠습니다. 창호지 문 밖으로는 달빛이 은은하게 비쳐 들어왔고, 가끔씩 불어오는 바람에 문풍지가 떨리는 소리조차 정겹게 느껴졌습니다. 나무꾼은 가만히 아내의 옆 얼굴을 바라보다가 문득 이 행복이 너무나 완벽하여 혹시라도 깨져버릴까봐 두려운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마치 손에 쥔 모래처럼 스르르 빠져나가 버릴 것만 같은 불안감이 예고 없이 찾아오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무꾼은 고개를 세차게 흔들어 불길한 생각을 떨쳐버리려 애썼습니다. 이렇게 착하고 고운 아내가 내 곁에 있는데 무슨 걱정인가라며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아내에게서 느껴지는 알 수 없는 신비로움과 가끔씩 스쳐 지나가는 슬픈 눈빛은 그의 마음 한구석에 작은 의문을 남기곤 했습니다. 아내는 가끔 먼 하늘을 멍하니 바라보며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듯한 표정을 지을 때가 있었는데, 그럴 때면 나무꾼은 그녀가 닿을 수 없는 아주 먼 곳에 있는 사람처럼 느껴져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그는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무슨 생각을 그리 깊게 하시오? 라고 묻곤 했지만 아내는 그저 싱긋 웃으며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나무꾼은 잠자리에서 아내에게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부인, 당신은 이 상월 생활이 답답하지 않소? 가끔은 고향이 그립지 않소? 아내는 잠시 침묵하더니 나무꾼의 품에 파고들며 말했습니다. 서방님 곁이 제 고향이고 제 세상입니다. 서방님만 변치 않으신다면 저는 이곳에서 평생 행복할 것입니다. 그 말에 나무꾼은 가슴이 뜨거워져 아내를 꼭 껴안았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맹세했습니다. 내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이 여인을 지키고 사랑하겠노라고. 그녀의 과거가 무엇이든, 그녀가 어디서 왔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자신의 품에 안긴 그녀의 온기만이 유일한 진실이었으니까요. 계절은 흘러 어느덧 늦가을이 깊어가고 산골 마을에는 겨울 채비가 한창이었습니다. 나무꾼은 다가올 겨울을 대비해 땔감을 더 많이 비축해야 했고 집안 곳곳을 손보느라 더욱 바빠졌습니다. 아내 역시 김장을 담그고 겨울옷을 짓느라 쉴 틈이 없었지만 두 사람은 함께 일하는 즐거움에 힘든 줄도 몰랐습니다. 마당 한켠에 수북이 쌓인 장작더미와 처마 밑에 매달린 시래기들을 보며 그들은 다가올 추위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얀 눈이 내려온 세상을 덮고 두 사람만이 오롯이 집에 갇혀 지낼 겨울밤들이 기다려지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깊어가는 계절만큼이나 무르익어가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겨울 준비를 돕기 위해 품앗이를 하러 나무꾼의 집에 자주 들렀습니다. 그들은 아내가 내어오는 따뜻한 차와 다과를 즐기며 이야기꽃을 피웠는데
모두가 아내의 솜씨와 마음씨를 칭찬하기에 바빴습니다. 나무꾼 자네는 참으로 복도 많아. 이런 색시를 어디서 구했나 그래. 이웃집 김영감이 너스레를 떨면 나무꾼은 쑥스러운 듯 머리를 긁적이며 웃음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사람들의 칭찬에도 결코 우쭐대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받아준 마을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겸손한 태도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녀의 모습에 마을 사람들의 호감은 날로 커져만 갔습니다. 하지만 세상사 호사다마라 했던가요. 너무나 완벽한 행복에는 늘 시기 어린 그림자가 드리우기 마련입니다. 마을 밖 장터에서 낯선 소문이 돌기 시작한 것은 바로 그 즈음이었습니다. 산 너머 마을에서 왔다는 한 약초꾼이 술자리에서 이상한 이야기를 꺼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깊은 산 속에 사람 같지 않은 기운이 서려 있다. 는 둥. 여우가 둥합하여 사람을 홀리고 있다. 는 둥. 흉흉한 말들이 바람을 타고 마을 어귀까지 흘러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그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으나 사람들의 입을 타고 전해지는 말들은 점점 살이 붙고 과장되어 묘한 불안감을 조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무꾼은 그런 헛소문에 신경 쓰지 않으려 했지만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귀에 들릴 때마다 기분이 찜찜한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는 아내에게 그런 내색을 하지 않으려 더욱 밝은 표정을 지었고 아내를 안심시키기 위해 더 많이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이미 마을의 분위기가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감지하고 있는 듯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전보다 더 짙은 우수가 서렸고 밤에 잠을 설치는 횟수도 잦아졌습니다. 나무꾼은 자다가 깨어 아내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그녀가 꾸는 꿈속에 자신이 들어갈 수 없음을 안타까워했습니다. 바람이 유난히 차갑게 불던 어느 저녁, 나무꾼은 아내를 위해 읍내 장터에서 예쁜 머리빗을 하나 사왔습니다. 아내는 빗을 받아들고 눈물을 글썽이며 고마워했지만 그 눈물 속에는 기쁨 이상의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는 듯했습니다. 서방님, 만약 제가 아주 먼 곳으로 떠나야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내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나무꾼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요? 당신이 가는 곳이라면 지옥 끝이라도 내가 따라갈 것이오. 그런 슬픈 말은 하지 마시오. 나무꾼은 단호하게 말하며 아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아내는 슬픈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날 밤 나무꾼은 쉽게 잠들 수 없었습니다. 집 밖에서는 늦가을에 스산한 바람이 대나무 숲을 흔들며 기기묘묘한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밖에서 서성이는 듯한 소리에 나무꾼은 몇 번이나 방문을 열어보았지만 보이는 것은 어둠뿐이었습니다. 하늘에는 구름이 잔뜩 끼어 달빛조차 희미했고 마을의 개들이 이유 없이 지저대는 통에 밤의 정막은 불길하게 깨지곤 했습니다. 나무꾼은 잠든 아내의 숨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이 평화가 제발 깨지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알 수 없는 불안의 씨앗이 싹트고 있었지만 그는 애써 그것을 외면하며 아내를 지키겠다는 다짐만을 되뇌었습니다. 나무꾼의 집 처마 끝에 매달린 풍경이 바람에 흔들려 댕그랑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는 깊은 밤의 정적을 가르며 멀리 퍼져나갔고 산속 어딘가에서 부엉이가 화답하듯 우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모든 자연의 소리들이 오늘따라 예사롭지 않게 들리는 것은 나무꾼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일까요? 그는 이불을 끌어올려 아내의 어깨를 덮어주며 내일은 오늘보다 더 따뜻한 하루가 되기를 바랐습니다. 아직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바람이 조금 차가워졌을 뿐. 나무꾼의 집은 여전히 따뜻했고
사랑은 굳건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의 수레바퀴는 서서히 그리고 조용히 그들을 향해 굴러오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나무꾼과 그의 신비로운 아내 그리고 그들을 둘러싼 상골 마을의 이야기는 깊은 밤 호롱불 아래서 시작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사랑은 견고해 보였지만 그들을 둘러싼 환경은 조금씩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 부부의 앞날에는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바람이 전하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오늘 밤은 나무꾼의 따뜻한 방 아랫목을 상상하며 잠시 쉬어가도 좋을 것입니다. 평화로운 마을의 풍경과 나무꾼의 순박한 사랑이 여러분의 꿈속까지 편안하게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평화롭던 마을에 작은 파문이 일기 시작한 것은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여 낙엽이 우수수 떨어지던 어느 장날 오후였습니다. 마을 어귀의 느티나무 아래 보찜을 한가득 짊어진 낯선 장돌뱅이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전국 방방곡곡을 떠돌며 물건을 팔고 소문을 실어 나르는 사람이었는데 그의 등장은 조용하던 상월 마을에 갑작스러운 활기를 불어넣기도 했지만 동시에 알 수 없는 소란스러움을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그는 보찜을 풀며 화려한 색깔의 비단 댕기와 분 냄새가 진동하는 화장품들을 꺼내놓았고 마을 안악들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하나둘씩 모여들었습니다. 장돌뱅이는 특유의 걸걸한 목소리로 사람들의 혼을 쏙 빼놓으며 물건을 팔기 시작했는데 그의 입에서는 물건 자랑뿐만 아니라 타지에서 보고 들은 기이한 이야기들이 줄줄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장돌뱅이는 사람들의 관심이 시들해질 쯤이면 목소리를 한층 낮추고 은밀한 이야기를 꺼내곤 했습니다. 내가 저 아래 고을에서 오는 길인데 이 산속에 아주 기이한 기운이 서려 있다는 소문을 들었소. 그의 말에 마을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는 짐짓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사람인 척하고 살지만 사람이 아닌 것들이 있지. 여우가 둔갑을 하기도 하고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가 날개옷을 잃어버려 못 올라가기도 하고 말이오. 그런 것들은 겉보기엔 우리와 다를 바 없지만 자세히 보면 그림자가 흐릿하거나 한겨울에도 입김이 나지 않는다오. 그의 이야기는 터무니없는 듯 들렸지만 상월 사람들의 순박한 마음에 의심의 씨앗을 심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공교롭게도 그 자리에 나무꾼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장돌뱅이는 나무꾼을 보자마자 눈을 가늘게 뜨며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보아하니 자네에게서 향긋하지만 차가운 사람의 것이 아닌 냄새가 나는구만. 혹시 자네 집에 아주 귀한 너무 고와서 이상한 그런 사람이 있지 않은가? 장돌뱅이의 무례한 질문에 나무꾼은 불쾌함을 감추지 못하고 화를 냈습니다. 장사나 할 것이지. 남의 식구를 두고 무슨 헛소리요. 나무꾼은 씩씩거리며 자리를 떴지만 등 뒤에서 들려오는 장돌뱅이의 낄낄거리는 웃음소리는 귓가에 끈적하게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나무꾼의 발걸음은 평소보다 무거웠고 가슴 한구석에는 돌덩이가 얹힌 듯 답답함이 느껴졌습니다. 집에 도착한 나무꾼은 평소처럼 반갑게 맞아주는 아내를 보았지만 장돌뱅이의 말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아 그녀를 똑바로 쳐다보기가 힘들었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아름다웠으나 오늘따라 유난히 창백해 보이는 얼굴색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저녁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아내의 그림자를 슬쩍 훔쳐보았는데 촛불에 일렁이는 그림자가 어쩐지 희미해 보이는 것은 기분 탓일까요? 나무꾼은 고개를 저으며 스스로를 나무랐습니다. 못난 놈, 생전 처음 보는 장사치 말 한마디에 제 아내를 의심하다니. 그는 애써 불안한 마음을 감추려 아내에게 더 다정하게 말을 건넸지만
목소리 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아내는 그런 남편을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볼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부터였습니다. 건강하던 아내가 갑자기 시름시름 앓기 시작한 것은 처음에는 그저 가벼운 몸살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아내의 몸은 불덩이처럼 뜨거워졌다가 또 금세 얼음장처럼 차가워지기를 반복했습니다. 약초를 캐다 다려 먹이고 이마에 젖은 수건을 올려주며 정성껏 간호했지만 차도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식음을 전폐하고 자리에 누워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았고 그녀의 생기는 눈 녹듯 사라져 갔습니다. 나무꾼이 곁에서 손을 잡으면 그 손은 마치 잡힐 듯 잡히지 않는 안개처럼 느껴져 나무꾼의 가슴을 덜컥 내려앉게 만들었습니다. 그녀가 알아놓은 방 안에서는 숲속 이슬 냄새 같은 묘한 향기가 짙게 배어나왔습니다. 마을에는 삽시간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나무꾼네 색시가 병이 났다는데 그 장돌뱅이 말이 맞는가 봐. 사람이 아니라서 약이 안 듣는 게지. 사람들은 나무꾼을 위로하기보다는 뒤에서 수군거리기에 바빴습니다. 나무꾼이 약을 구하러 마을로 내려가면 사람들은 하던 이야기를 멈추고 슬금슬금 피하거나 동정 반 호기심 반 섞인 눈빛을 보냈습니다. 친하게 지내던 이웃 김영감마저 자네 너무 깊은 정은 주지 말게. 산 사람은 산으로 가고 들 사람은 들로 가는 법이라네 라며 알 수 없는 충고를 건넸습니다. 나무꾼은 세상이 자신과 아내를 두고 벽을 쌓는 것 같은 고립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오로지 아내를 살려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사람들의 시선을 견뎌냈습니다. 어느 깊은 밤 아내가 힘겨운 목소리로 나무꾼을 불렀습니다. 서방님, 이제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습니다. 나무꾼은 아내의 손을 꼭 잡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내의 눈에서는 맑은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려 베개를 적셨습니다. 저는 본래 사람이 아닙니다. 하늘에 살던 선녀였으나 실수로 지상에 내려왔다가 다리를 다쳐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그때 서방님이 저를 구해주셨고 서방님의 따뜻한 마음에 반해 부부의 연을 맺게 된 것입니다. 나무꾼은 놀랐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미 짐작하고 있었던 사실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놀라움보다는 안타까움에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아내의 손을 더욱 꽉 잡을 뿐이었습니다. 아내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저는 천상의 기운으로 사는 몸이라 사람의 몸으로 지상에 너무 오래 머물 수 없습니다. 이제 제게 남은 기운이 다하여 곧 형체도 없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 말에 나무꾼은 소스라치게 놀라며 외쳤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오 사라지다니 내가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는데 어찌 그런 말을 하시오. 아내는 슬픈 미소를 지으며 나무꾼의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닙니다. 서방님의 깊은 사랑과 믿음이 있다면 제가 완전히 사람이 되어 평생 서방님 곁에 머물 수 있습니다. 나무꾼의 눈이 희망으로 번쩍 뜨였습니다. 무엇이든 말만 하시오. 내 목숨이라도 바치리다. 다가오는 보름달이 뜨는 밤, 우리가 처음 만났던 산속 깊은 동굴로 가야 합니다. 그곳에는 하늘과 땅이 만나는 신성한 기운이 모여 있습니다. 그곳에서 제가 기도를 올리고 천상의 옷을 태우면 저는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아내의 말은 나무꾼에게는 구원의 빛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잠시 망설이더니 아주 조심스럽고 엄숙한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다만 한 가지 꼭 지켜주셔야 할 금기가 있습니다. 그 금기를 어기면 우리는 영영 이별하게 됩니다. 나무꾼은 침을 꿀꺽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떤 어려운 일이라도 해낼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내를 살릴 수만 있다면 불길속이라도 뛰어들 수 있었습니다. 아내의 설명은 계속되었습니다. 동굴에 들어가 기도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산을 완전히 내려와 마을 어귀 장승이 보일 때까지 서방님은 절대 뒤를 돌아보시면 안 됩니다. 제 뒤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든 누가 부르든 심지어 제가 비명을 지르는 것 같아도 절대로 뒤를 확인해서는 안 됩니다. 서방님이 저를 믿고 앞만 보고 가셔야만 제가 온전히 사람의 육신을 얻어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생각보다 쉬운 일처럼 들렸지만 아내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고 비장했습니다. 단 한 번이라도 의심하여 뒤를 돌아보면 저는 연기가 되어 하늘로 흩어지고 다시는 서방님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나무꾼은 굳게 맹세했습니다. 내 목숨을 걸고 약속하오. 절대 뒤를 돌아보지 않겠소. 보름달이 뜨기까지는 사흘이 남아 있었습니다. 나무꾼은 그 사흘이 3년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아내의 상태는 시시각각 나빠져 이제는 혼자 몸을 일으키기도 힘들어 보였습니다. 그녀의 몸은 점점 투명해져서 햇빛이 비치면 혈관이 보일 정도로 얇고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나무꾼은 밤낮으로 아내 곁을 지키며 물을 떠먹이고 팔다리를 주물렀습니다. 그는 아내가 잠들 때면 마당에 나가 달을 쳐다보며 제발 시간이 빨리 흐르기를, 그리고 그날 밤 달이 밝게 비춰주기를 간절히 빌었습니다. 마을의 소문은 이제 나무꾼의 귀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음이 차단되고 오직 아내의 숨소리만이 그의 세상의 전부가 되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 나무꾼은 마을에서 가장 지혜롭다는 노파를 찾아갔습니다. 마을 외딴 곳에 사는 노파는 젊은 시절 무녀였다는 소문도 있고 산신령의 딸이라는 소문도 있는 신비한 인물이었습니다. 찌그러져 가는 오두막 문을 두드리자 노파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방 안에는 말린 쑥 냄새와 오래된 종이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나무꾼이 자초지종을 이야기하기도 전에 노파는 쯧쯧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자네 큰 시험대 앞에 섰구만. 사람과 사람이 아닌 것이 맺어지는 게 그리 쉬운 줄 알았나. 노파의 눈은 쭈글쭈글한 주름 속에 파묻혀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며 나무꾼의 속을 꿰뚫어 보는 듯 했습니다. 나무꾼은 무릎을 꿇고 애원하듯 또 물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어찌해야 아내를 살릴 수 있겠습니까? 뒤를 안 돌아보는 것, 그것만 지키면 정말 되는 것입니까? 노파는 곰방대를 톡톡 털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게 말처럼 쉽지가 않아. 사람의 마음이란 게 갈대와 같아서 눈에 보이지 않으면 의심이 싹트고 귀에 이상한 소리가 들리면 확인하고 싶어지는 법이지. 자네가 싸워야 할 것은 귀신도 아니고 요괴도 아니야. 바로 자네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의심과 두려움이라네. 노파의 말은 묵직한 돌덩이처럼 나무꾼의 가슴에 쿵 하고 떨어졌습니다. 의심과 두려움, 그것은 장돌뱅이의 말을 들었을 때 그가 느꼈던 바로 그 감정이었습니다. 노파는 나무꾼에게 부적 하나를 써주지도 않았고 비방을 알려주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거칠고 따뜻한 손으로 나무꾼의 어깨를 툭 치며 말했습니다. 믿음이라는 건 눈앞이 캄캄할 때 한 발짝 더 내딛는 용기야. 자네 색시가 자네를 믿고 목숨을 걸었으니 자네도 목숨을 걸고 앞만 보고 가게. 등 뒤에 있는 건 자네 색시가 아니라 자네를 시험하는 헛개비들이라고 생각하게나. 장승이 보일 때까지 발바닥에 흙이 닿는 느낌만 생각하고 걷게. 나무꾼은 노파의 말을 가슴 깊이 새기며 오두막을 나섰습니다. 돌아오는 길. 밤바람이 찼지만 그의 마음은 한결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마침내 약속한 보름날이 되었습니다. 아침부터 하늘은 맑게 개어 있었지만 오후가 되자 산 중턱에는 묘한 안개가 끼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날씨가 심상치 않다며 일찍 문을 걸어 잠갔고 장돌뱅이조차 일찍 짐을 싸서 마을을 떠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나무꾼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안개와 바람이 오늘 밤 있을 일을 예고하는 신호라는 것을요. 그는 미리 준비해둔 따뜻한 옷을 아내에게 입히고 걷기 편한 집신을 신겨주었습니다. 아내는 힘겹게 미소를 지으며 남편의 부축을 받아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몸은 깃털처럼 가벼워져 있어 나무꾼은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해는 서산으로 넘어가고 둥근 보름달이 산등성이 위로 고개를 내밀기 시작했습니다. 달빛은 창백하리만큼 하얗게 숲을 비추었고 나뭇가지들의 그림자는 기괴한 모양으로 땅 위에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이제 가십시다, 부인. 나무꾼은 비장한 목소리로 말하며 아내를 등에 업으려 했지만 아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동굴까지는 제 발로 걸어가야 합니다. 그래야 하늘에 제 정성이 닿습니다. 나무꾼은 안타까웠지만 아내의 뜻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어둠이 깔린 산길을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마을의 개들이 컹컹 짖어대며 그들의 뒤를 쫓는 듯 하다가 산 입구에 다다르자 겁먹은 듯 꼬리를 내리고 돌아갔습니다. 산길은 험하고 가팔랐습니다. 평소라면 나무꾼이 눈 감고도 다닐 길이었지만 오늘따라 돌뿌리가 유난히 많고 가시덤불이 발목을 잡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의 거친 숨소리가 귓가에 들려올 때마다 나무꾼은 멈춰 서서 그녀를 기다려주고 싶었지만 자정 전에 동굴에 도착해야 한다는 아내의 말에 재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숲속 부엉이가 부엉부엉 하고 울 때마다 마치 가지 마라 하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나무꾼은 애써 그 소리를 무시하며 묵묵히 앞장섰습니다. 그의 등 뒤에는 아내가 힘겹게 하지만 끈기 있게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달빛 아래서 하나가 되었다가 둘이 되었다가를 반복하며 산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산 중턱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숲속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멧돼지일까요? 아니면 밤고양이일까요? 나무꾼은 긴장하여 주변을 살폈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아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방님, 무엇이 보이든 무슨 소리가 들리든 신경 쓰지 마세요. 오직 저 달과 동굴만 생각하세요. 아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단호했습니다. 나무꾼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숲은 점점 깊어지고 공기는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마치 다른 세상으로 들어가는 입구처럼 주변의 나무들은 거대해지고 분위기는 엄숙해졌습니다. 드디어 두 사람은 목적지인 동굴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은 나무꾼이 처음 아내를 발견했던 곳이자 두 사람의 인연이 시작된 곳이었습니다. 동굴 안에서는 신비로운 푸른빛이 새어나오고 있었고 입구 주변에는 한겨울임에도 불구하고 이름 모를 꽃들이 피어 향기를 내뿜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나무꾼의 손을 놓고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달빛을 받아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서방님, 이제 저는 안으로 들어갑니다. 제가 기도를 마치고 나올 때까지 밖에서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제가 나오면 그때부터는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말고 마을까지 내려가셔야 합니다. 아시겠지요? 나무꾼은 아내의 두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알겠소. 내 목숨을 다해 지키겠소. 부디 무사히 기도를 마치고 내 곁으로 돌아와 주시오. 아내는 마지막으로 남편을 깊이 포옹한 후 천천히 동굴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이
푸른 빛 속으로 사라지자 나무꾼은 홀로 동굴 밖 어둠 속에 남겨졌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기다림,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힘들고 긴 하상일 뿐이었습니다. 바람이 윙윙거리며 나무꾼의 귓가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마치 그를 시험하려는 듯 산속의 모든 정령들이 깨어나 그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 밤이었습니다. 동굴 안에서 나직한 주문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알 수 없는 언어였지만 듣는 순간 마음이 경건해지는 소리였습니다. 나무꾼은 바위 뒤에 몸을 숨기고 두 손을 모아 빌었습니다. 제발 이 기도가 무사히 끝나기를, 제발 아내가 사람이 되어 함께 집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동굴 안의 푸른 빛이 점점 강해지더니 눈을 뜰 수 없을 만큼 밝은 빛이 폭발하듯 뿜어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빛이 사그라들며 동굴 안에서 인기척이 들려왔습니다. 서방님, 이제 출발하세요. 아내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예전에 힘없던 목소리가 아닌 맑고 또렷한 생기가 넘치는 목소리였습니다. 나무꾼은 벅차오르는 기쁨을 억누르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뒤를 돌아보고 싶은 충동이 강하게 일었지만 그는 입술을 깨물며 참아냈습니다. 자, 가자. 그는 앞을 향해 힘차게 발을 내디뎠습니다. 이제 산을 내려가기만 하면 됩니다. 뒤따라오는 아내의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그락, 사그락. 낙엽을 밟는 소리가 분명히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는 어쩐지 묘하게 울려 퍼져 바로 뒤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주 멀리 있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나무꾼은 심호흡을 하며 마을을 향해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시작된 금기의 시간. 과연 그는 무사히 장승 앞까지 도달할 수 있을까요? 숲의 어둠은 더욱 짙게 깔려 그들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은 상일. 나무꾼은 떨리는 다리에 힘을 주며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등 뒤에서는 아내가 따라오는 인기척이 느껴졌지만 그는 앞만 보고 걸어야 한다는 엄중한 금기를 지키기 위해 목을 뻣뻣하게 세웠습니다. 방금 전 동굴 안에서 뿜어져 나왔던 신비로운 빛의 잔상이 눈앞에 아른거렸지만 숲은 언제 그랬냐는 듯 무거운 침묵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오직 나무꾼의 거친 숨소리와 바스락거리는 낙엽 밟는 소리만이 정막을 깨트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길이 평소 오르내리던 익숙한 산길이 아닌 생과 사를 가르는 벼랑 끝처럼 느껴져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러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발을 옮길 때마다 등 뒤에서 사그락 사그락하고 아내의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는 나무꾼에게 있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음악이자 동시에 가장 고통스러운 형벌이었습니다. 아내가 잘 따라오고 있다는 안도감을 주면서도 당장이라도 뒤를 돌아 확인하고 싶은 강렬한 충동을 불러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나무꾼은 주먹을 꽉 쥐어 손톱이 살을 파고드는 고통으로 그 충동을 억눌렀습니다. 나는 가장이다. 나는 남편이다. 아내를 살려야 한다. 그는 마음속으로 주문을 외우듯 계속해서 되뇌며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보이는 상길의 윤곽만을 뚫어지라 응시했습니다. 하늘을 가리고 있던 구름이 더욱 두꺼워지며 간신히 길을 비추던 달빛마저 삼켜버렸습니다. 숲은 한 치 앞도 분간할 수 없을 만큼 캄캄해졌고 나무꾼은 오직 감각에 의지해 발을 내딛어야 했습니다. 발끝에 걸리는 돌뿌리와 얼굴을 때리는 나뭇가지들이 마치 그들의 하산을 방해하려는 산신령의 심술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무꾼은 혹시라도 자신이 발을 헛디뎌 넘어지면 뒤따라오는 아내까지 위험해질까봐 집신 바닥에 온 신경을 집중하며 조심스럽게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의 온몸은 긴장으로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 같았고 심장은 귓가에서 쿵쾅거리는 소리를 낼 정도로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등 뒤에서 들려오던 발자국 소리가 조금씩 불규칙하게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규칙적이던 사그락 소리가 때로는 질질 끌리는 듯 때로는 멈칫하는 듯 들려왔습니다. 나무꾼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내가 힘든가, 어디 다친 것은 아닐까, 넘어진 건가. 수만 가지 걱정이 머릿속을 헤집어 놓았습니다. 당장이라도 멈춰 서서 괜찮소? 라고 묻고 싶었고 손을 뻗어 그녀를 부축해 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신신당부가 족쇄처럼 그의 몸을 올가매고 있었습니다. 그는 입술을 깨물며 솟구치는 걱정을 삼키고 발걸음 속도를 아주 조금 늦추어 아내가 따라올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산속의 바람이 거세지며 나무집들이 스산하게 울어대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수많은 사람들이 뒤에서 속닥거리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나무꾼의 귀에는 바람소리 사이로 기이한 웃음소리가 섞여 들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어리석은 놈, 뒤를 봐라. 뒤에 아무도 없다. 장돌뱅이의 비웃음소리가 환청처럼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나무꾼은 고개를 세차게 흔들어 헛된 소리를 떨쳐내려 애썼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 숨어있던 불안이 만들어낸 허상임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 인간의 의지는 한없이 나약해지기 마련이라. 그는 점점 자신의 귀를 믿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때 뒤쪽에서 으윽 하는 짧은 신음소리가 들린 듯 됐습니다. 나무꾼의 발이 저절로 땅에 얼어붙었습니다. 명백히 아내의 목소리 같았습니다. 돌부리에 걸려 넘어진 것일까요? 아니면 힘이 다해 쓰러진 것일까요? 나무꾼의 손이 허공을 향해 움찔거렸습니다. 뒤를 돌아보려는 고개가 반쯤 돌아가려다 노파의 불호령 같은 목소리가 뇌리를 스쳤습니다. 의심은 거두고 마음을 굳게 먹어라. 나무꾼은 황급히 고개를 다시 앞으로 돌리며 외쳤습니다. 부인, 괜찮소. 내 말이 들리면 대답해 주시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앞산의 능선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두려움에 떨리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아주 작고 가느다란 목소리가 바람을 타고 들려왔습니다. 걱정 마세요. 가세요. 그 목소리는 너무나 희미해서 마치 저승에서 들려오는 소리처럼 아득하게 느껴졌습니다. 나무꾼은 안도의 한숨과 함께 깊은 슬픔을 느꼈습니다. 아내가 전 먹던 힘을 다해 자신을 따르고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눈물을 훔치며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한번 싹튼 불안의 씨앗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다는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정말 아내가 맞는 걸까? 혹시 산속의 여우가 아내의 흉내를 내며 나를 홀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 걸음을 옮길수록 산새는 더욱 험해졌고 주변의 풍경은 기괴하게 변해갔습니다. 길게 늘어진 칡넝쿨은 뱀처럼 얽혀 있었고 말라 비틀어진 고목들은 팔을 벌리고 서 있는 귀신처럼 보였습니다. 나무꾼은 자신이 걷고 있는 이 길이 현실의 산길이 아니라 마치 꿈속의 미로를 헤매고 있는 것 같은 기분에 사로잡혔습니다. 등 뒤의 기척은 계속해서 이어졌지만 이제는 발자국 소리가 들리지 않을 때가 더 많았습니다. 흙을 밟는 소리 대신 옷자락이 스치는 소리만이 간간히 들려와 아내가 땅을 걷는 것이 아니라 공중을 떠다니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울 지경이었습니다. 나무꾼은 걷는 내내 아내와의 추억을 떠올리려 애썼습니다. 처음 만났던 날의 수줍은 미소,
따뜻한 밥상을 차려주던 손길. 저녁마다 도란도란 나누던 이야기들. 그 기억들은 차가운 공포 속에서 그를 지탱해주는 유일한 온기였습니다. 그래, 내 아내는 선녀야. 하늘에서 내려온 귀한 분이야. 보통 사람과는 달라. 그는 스스로에게 최면을 걸듯 중얼거렸습니다. 아내가 인간이 되기 위해 겪는 이 고통을 자신이 함께 나누지 못한다는 죄책감이 가슴을 짓눌렀지만 지금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사랑은 그저 묵묵히 앞장서서 길을 터주는 것뿐이었습니다. 갑자기 숲속 깊은 곳에서 부엉이 한 마리가 부엉채하고 날카롭게 울부짖으며 나무꾼의 머리 위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나무꾼은 소스라치게 놀라 어깨를 움츠렸습니다. 그 순간 등 뒤에서 들려오던 기척이 뚝 끊겼습니다. 바람 소리도 벌레 소리도 모두 멈추고 세상에는 오직 나무꾼 혼자만 남겨진 듯한 완벽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숨막히는 침묵이었습니다. 나무꾼은 숨조차 크게 쉴 수 없었습니다. 아내가 사라진 것일까? 아니면 내가 너무 빨리 걸어서 거리가 벌어진 것일까? 그는 제자리에 멈춰서서 온 신경을 등 뒤로 집중했습니다. 여보, 나지막하게 불러보았지만 돌아오는 것은 메아리 없는 침묵뿐이었습니다. 등줄기에 식은땀이 비오듯 쏟아졌습니다. 이대로 계속 가야 하는지 아니면 여기서 기다려야 하는지 판단이 서지 않았습니다. 기다리다가 날이 밝아버리면 아내는 영영 돌아오지 못할 것이고 그렇다고 무작정 가다가는 아내를 산속에 홀로 버려두는 꼴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갈등이 극에 달한 순간 아주 가까운 곳 바로 그의 목덜미 뒤에서 차가운 입김이 훅 하고 끼쳐왔습니다. 서방님, 왜 멈추십니까? 아내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목소리에는 온기가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나무꾼은 비명을 지를 뻔했지만 가까스로 참아냈습니다. 바로 등 뒤에 아내가 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의 차가움은 그를 더욱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아내가 이미 사람이 아닌 존재로 변해버린 것은 아닐까? 아니면 아내인 척하는 무언가가 내 등에 엎여 있는 것은 아닐까? 별의별 흉측한 상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그는 다리가 후들거려 한 발자국도 떼기 힘들었지만 이를 악물고 억지로 발을 끌었습니다. 아니요, 잠시 숨을 고른 것뿐이요. 갑시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하며 도망치듯 다시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산 중턱을 넘어 계곡 쪽으로 내려오자 이번에는 짙은 물안개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안개는 순식간에 나무꾼의 시야를 가렸고 길은 희뿌연 연기 속에 파묻혀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제는 앞도 뒤도 분간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나무꾼은 손을 휘저으며 안개를 헤치고 나아갔지만 방향 감각을 잃을까 두려웠습니다. 물 흐르는 소리가 들리는 것으로 보아 계곡 근처임은 분명했으나 자칫하면 미끄러운 바위에 넘어져 큰 사고를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는 엉금엉금 기어가듯 조심스레 바위를 짚으며 내려갔습니다. 안개 속에서는 환영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나무 뒤에서 하얀 옷을 입은 여인이 손짓하는 모습이 얼핏 보이다가 사라지고 바위 위에는 장돌뱅이가 앉아 곰방대를 피우며 킬킬거리는 모습이 보이는 듯 했습니다. 이보게, 자네 지금 혼자 걷고 있는 거야. 뒤에는 아무도 없어. 환청이 귓속을 파고들었습니다. 나무꾼은 귀를 막고 싶었지만 손을 떼면 균형을 잃을 것 같아 그럴 수도 없었습니다. 물러가라, 헛것들아, 물러가라. 그는 마음속으로 소리치며 자신의 정신을 붙잡으려 안간힘을 썼습니다. 정신을 놓는 순간 모든 것이 끝장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그때 등 뒤에서 옷자락 잡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무언가가 나무꾼의 허리춤을 살짝 잡아당기는 듯. 됐습니다. 나무꾼은 멈칫했습니다. 아내가 도움을 청하는 것일까? 아니면 가지 말라고 붙잡는 것일까? 그는 부인 하고 불렀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저 묵직한 힘이 그를 뒤로 끌어당기는 느낌뿐이었습니다. 그는 식은땀을 흘리며 앞으로 나아가려 힘을 주었습니다. 마치 늪에 빠진 것처럼 발이 무거웠습니다. 이것은 물리적인 힘이라기보다는 그의 마음속 미련과 의심이 만들어낸 보이지 않는 끈 같았습니다. 그는 그 끈을 끊어내기 위해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발버둥 쳤습니다. 거의 다 왔어. 조금만 더 가면 마을이야. 장승이 보일 거야. 나무꾼은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실제로 산의 경사는 조금씩 완만해지고 있었고 숲의 나무들도 조금씩 드문드문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목적지가 가까워질수록 유혹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딱 한 번만, 아주 살짝만 곁눈질로 확인하면 안 될까? 아내가 잘 있는지 확인만 하고 다시 앞을 보면 되잖아. 악마의 속삭임 같은 생각이 머릿속을 지배하려 들었습니다. 너무나 궁금해서, 너무나 보고 싶어서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호기심이 그를 시험에 들게 하고 있었습니다. 나무꾼은 자신의 허벅지를 꼬집으며 정신을 차렸습니다. 안 돼. 약속했어. 목숨을 걸고 약속했어. 그는 아내의 창백했던 얼굴과 간절했던 눈빛을 떠올렸습니다. 그녀가 자신을 믿고 목숨을 걸었듯이 자신도 그녀를 믿어야 했습니다. 비록 지금 등 뒤에서 느껴지는 기척이 기괴하고 들려오는 소리가 공포스러울지라도 그것은 과정일 뿐이라고 믿어야 했습니다. 그는 눈을 질끈 감았다 뜨며 다시금 의지를 다졌습니다. 그의 등은 식은땀으로 흥건히 젖어 있었고 옷은 나뭇가지에 찢겨 엉망이었지만 그의 눈빛만은 다시 형형하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덧 숲의 끝자락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나무들 사이로 마을의 논밭이 희미하게 윤곽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가면 마을 어귀에 장승이 서 있는 곳입니다. 나무꾼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지려는 찰나 등 뒤에서 갑자기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악서방님. 그것은 너무나 생생하고 처절한 아내의 비명이었습니다. 나무꾼의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무언가가 덮친 것일까요? 아니면 낭떠러지로 떨어진 것일까요? 이번에는 환청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명백한 위급 상황으로 들렸습니다. 나무꾼은 반사적으로 몸을 돌리려다 뻣뻣하게 굳은 목을 부여잡고 멈췄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시험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번개처럼 스쳤기 때문입니다. 부인 무슨 일이오? 말로 하시오. 말로. 그는 앞을 본 채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뒤에서는 고통스러운 신음소리와 함께 살려주세요. 발이 하는 애원하는 소리만 들려왔습니다. 나무꾼의 눈에서는 피눈물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고통받고 있는데 외면해야 한다니. 이것이 사람이 할 짓인가 하는 자괴감이 밀려왔습니다. 갈등은 최고조에 달했고 그의 이성은 흔들리는 촛불처럼 위태로웠습니다. 그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한 발짝 더 내디뎠습니다. 조금만 참으시오. 다 왔소. 이제 장승이 바로 코앞이오. 내 등에 업히시오. 어서. 그는 뒤로 손을 뻗어 허공을 휘저었습니다. 아내의 손을 잡아서라도 끌고 가겠다는 심산이었습니다. 하지만 손끝에는 차가운 밤 공기만 스칠 뿐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공포와 절망이 동시에 그를 엄습했습니다. 정말 아내가 뒤에 있는 것일까? 혹시 나는 지금까지 헛것을 데리고 온 것은 아닐까? 아니면 아내는 이미 벼랑 아래로 떨어져 버린 것은 아닐까?
의심은 독버섯처럼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마을에 개 짖는 소리가 가깝게 들려왔습니다. 이제 정말 코앞이었습니다. 저기 어둠 속에 우뚝 솟은 장승의 실루엣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기까지만 가면 됩니다. 저 경계만 넘으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하지만 등 뒤의 신음소리는 점점 잦아들더니 이제는 아예 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침묵은 비명보다 더 무서운 공포로 다가왔습니다. 나무꾼의 머릿속은 하얗게 변해버렸습니다. 아내가 죽었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금기라는 이성을 압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발걸음이 무거워지더니 결국 멈춰 서고 말았습니다. 장승을 불과 10여 걸음 앞둔 곳이었습니다. 바람이 멈추고 세상이 정지한 듯한 찰나의 순간, 나무꾼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장승을 바라보았습니다. 장승의 퉁방울만 한눈이 나무꾼을 쏘아보고 있는 듯 했습니다. 어서 와라, 돌아보지 말라고 말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미 늦었다고 조소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나무꾼의 등 뒤에서는 아무런 기척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토록 선명하던 발자국 소리도, 숨소리도, 옷자락 스치는 소리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완전한 무우의 상태. 그것이 나무꾼을 미치도록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견딜 수 없는 충동에 사로잡혀 어깨를 들썩였습니다. 여보, 거기 있는 거지. 나무꾼의 목소리는 울음 섞인 채 떨리고 있었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이 정막을 깨뜨릴 수 있는 것은 오직 자신의 눈으로 확인하는 것뿐이라는 생각이 그의 온몸을 지배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금기를 어기는 것이라는 사실조차 잊어버린 채 오직 아내의 안위를 확인해야 한다는 본능만이 그를 움직였습니다. 장승이, 그리고 밤하늘의 별들이 그를 안타깝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운명의 시간은 잔인하게도 그를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장승의 퉁방울 같은 눈이 나무꾼을 내려다보고 있던 그 찰나의 순간, 나무꾼은 결국 고개를 돌리고 말았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거대한 힘이 그의 머리를 잡아 끄는 것처럼, 혹은 운명의 장난이 그를 조종하는 것처럼 저항할 수 없는 이끌림이었습니다. 그의 시선이 뒤쪽의 어둠을 향해 돌아가는 그 짧은 시간은 마치 영겁의 세월처럼 느리게 흘러갔습니다. 나무꾼의 심장은 쿵쿵 소리를 내며 귓가에서 울려 퍼졌고 그의 눈동자는 두려움과 기대가 뒤섞인 채 커다랗게 확장되었습니다. 제발, 제발 무사하기를. 그는 속으로 비명을 지르며 자신의 뒤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시선 끝에 아내의 모습이 들어왔습니다. 아내는 바로 나무꾼의 등 뒤, 손을 뻗으면 닿을 듯한 아주 가까운 거리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모습은 나무꾼이 기억하던 온기 있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달빛을 받은 그녀의 몸은 마치 얇은 명주실로 짠 옷감처럼, 혹은 새벽녘 피어오르는 물안개처럼 희미하고 투명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발은 땅에 닿아 있지 않고 허공에 살짝 떠 있었으며 바람이 불 때마다 옷자락이 아닌 그녀의 형체 자체가 하늘거리는 듯 했습니다. 나무꾼이 그토록 듣고 싶어 했던 아내의 숨소리는 들리지 않았고 대신 서글픈 바람소리만이 그녀의 주위를 감돌고 있었습니다. 나무꾼과 눈이 마주친 순간 아내의 얼굴에는 형언할 수 없는 깊은 슬픔과 안타까움이 번져나갔습니다. 그녀는 원망하거나 화를 내는 대신 그저 슬프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서방님, 어이하여 약속을 지키지 못하셨습니까? 그토록 신신당부하였거늘 불과 한 걸음을 남겨두고 뒤를 보시다니요.
그녀의 목소리는 귓가에 들리는 것이 아니라 나무꾼의 가슴속으로 직접 울려 퍼지는 메아리 같았습니다. 나무꾼은 그제야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깨닫고 소스라치게 놀라며 손을 뻗었습니다. 부인 아니오, 내가 잘못했소, 가지 마시오. 나무꾼의 거친 손이 아내의 옷자락을 잡으려 허공을 휘저었지만 그의 손가락 사이로 잡히는 것은 차가운 밤 공기뿐이었습니다. 아내의 형체는 나무꾼의 손길이 닿자마자 민들레 홀씨가 바람에 흩어지듯 서서히 부서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제 영영 사람의 몸을 입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늘의 뜻이 이러하니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부디 서방님은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옵소서. 아내의 마지막 인사는 밤바람에 실려 희미하게 흩어졌고 그녀의 아름답던 얼굴은 점점 형체를 잃어갔습니다. 그녀가 서 있던 자리에는 은은한 꽃향기만이 맴돌 뿐이었습니다. 안 돼, 이럴 수는 없어. 내가 미쳤지. 내가 미친 놈이지. 나무꾼은 땅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그는 아내가 사라진 자리에 무릎을 꿇고 앉아 허공을 향해 팔을 휘저으며 오열했습니다. 하지만 한번 엎질러진 물을 다시 담을 수 없듯이 깨져버린 금기는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숲속의 나무들도 나무꾼의 슬픔을 아는지 잎사귀를 떨며 우수수 소리를 냈고 하늘에 떠있던 달도 구름 뒤로 모습을 감추어 버렸습니다. 장승은 여전히 말이 없이 그 자리에 서서 인간의 나약함과 어리석음이 빚어낸 비극을 그저 묵묵히 내려다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나무꾼은 한참을 그 자리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눈물이 말라 더 이상 흐르지 않을 때까지, 목이 쉬어 더 이상 소리가 나오지 않을 때까지 울고 또 울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아내와 함께했던 행복했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따뜻한 밥상을 차려주던 손길, 저녁마다 호롱불 아래서 나누던 이야기들, 그리고 자신을 믿고 동굴로 들어가던 그 비장한 뒷모습까지, 그 모든 것이 자신의 어리석은 의심 한 조각 때문에 물거품이 되어 사라졌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가슴 한복판에 커다란 구멍이 뚫린 듯 찬바람이 숭숭 들어왔습니다. 밤이 깊어 새벽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이슬이 나무꾼의 옷을 적시고 나서야 그는 정신을 차리고 비틀거하며 일어섰습니다. 다리에는 힘이 하나도 없었지만 그는 집으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혹시라도 집에 가면 아내가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하는 신락 같은 희망이 아직 그의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멍한 눈으로 장승을 지나쳐 마을로 향하는 길을 터벅터벅 걸어갔습니다. 올 때는 그토록 멀고 험하게 느껴지던 길이 돌아갈 때는 허무하리만큼 가깝고 평탄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을은 쥐 죽은 듯 고요했습니다. 집집마다 불이 꺼져 있었고 가끔 개 짖는 소리만이 들려올 뿐이었습니다. 나무꾼은 익숙한 골목길을 지나 자신의 집 대문 앞에 섰습니다. 평소라면 이 시간쯤 아내가 마중을 나와 있거나 적어도 방 안에 호롱불이 켜져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집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고 대문은 굳게 닫힌 채 냉기만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나무꾼은 떨리는 손으로 문고리를 잡고 대문을 밀었습니다. 끼익 하는 소리가 유난히 크고 날카롭게 들려 마치 빈집이 울부짖는 소리처럼 느껴졌습니다. 마당에 들어서자 썰렁한 기운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아내가 애지중지 가꾸던 텃밭의 채소들은 서리를 맞아 시들어 있었고 빨랫줄은 텅 비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나무꾼은 신발을 벗는 것도 잊은 채 마루로 뛰어올라 방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여보 하고 불러보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자신의 목소리 울림뿐이었습니다. 방 안은 차갑게 식어 있었고 아랫목에도 온기는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곳에는
아내의 부재만이 뚜렷하게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쓰던 반지꼬리와 개어놓은 옷가지들만이 주인을 잃은 채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나무꾼은 방바닥에 주저앉아 아내의 옷을 끌어안았습니다. 옷에서는 아직 아내의 살냄새가 희미하게 남아있어 나무꾼의 눈시울을 다시금 붉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반짓꼬리 옆에 놓인 미완성의 버선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아내가 나무꾼의 겨울을 위해 틈틈이 짓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바늘이 꽂혀 있는 채로 멈춰버린 바느질감은 갑작스럽게 끊어져 버린 그들의 인연을 보여주는 것 같아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습니다. 나무꾼은 그 버선을 가슴에 품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후회의 말을 쏟아냈습니다. 미안하오, 정말 미안하오. 날이 밝았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호지 문을 뚫고 들어왔지만 나무꾼의 방 안은 여전히 어둡고 침울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씩 잠에서 깨어 일터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나무꾼의 집에서 밤새 통곡 소리가 들렸다는 소문이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이웃집 김영감이 걱정스러운 마음에 나무꾼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이보게, 나무꾼, 무슨 일인가? 밤새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 김영감은 마루에 넋을 잃고 앉아있는 나무꾼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하루 사이에 10년은 늙어버린 듯한 나무꾼의 초췌한 몰골 때문이었습니다. 나무꾼은 김영감을 쳐다보았지만 초점 없는 눈동자는 아무것도 담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갔습니다. 제 아내가 아주 먼 곳으로 떠났습니다. 제가 보내버리고 말았습니다. 김영감은 방 안의 냉기와 나무꾼의 표정을 보고 대충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장돌뱅이의 말이 사실이었든 아니든, 그리고 그녀가 정말 사람이었든 아니든, 중요한 것은 이제 나무꾼이 혼자가 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김영감은 혀를 차며 나무꾼의 어깨를 토닥여 주었습니다. 산 사람은 산으로 가고 갈 사람은 가는 법이지. 자네가 산 사람은 살아야 하지 않겠나. 소문은 빠르게 마을 전체로 퍼졌습니다. 나무꾼네 색시가 어젯밤에 도망을 갔다더라. 아니다, 원래 여우였는데 산으로 돌아갔다더라. 사람들은 제각기 말을 보태어 떠들어댔지만 누구 하나 나무꾼 앞에서 대놓고 묻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나무꾼의 슬픔이 너무나 깊고 무거워 보여 감히 건드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마을을 떠들썩하게 했던 신비한 아내에 대한 소동은 그렇게 허무하게 끝이 났습니다. 사람들의 호기심은 썰물처럼 빠져나갔고 남겨진 것은 텅 빈 집과 상처 입은 나무꾼뿐이었습니다. 나무꾼은 며칠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방 안에 틀어박혀 지냈습니다. 아내가 앉았던 자리, 아내가 만졌던 그릇들을 어루만지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배고픔도 느끼지 못했고 졸음도 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때 뒤를 돌아보지 않았더라면 이라는 가정만이 머릿속을 맴돌며 그를 괴롭혔습니다. 자신의 의심이 사랑을 망쳤다는 자책감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그의 심장을 찌르고 또 찔렀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용서할 수 없어서 차라리 산에 올라가 장승 앞에서 죽어버릴까 하는 극단적인 생각까지도 했습니다. 하지만 집안 곳곳에 남아있는 아내의 손길이 그를 붙잡았습니다. 부엌 한 구석에 가지런히 정리된 항아리들, 벽에 걸린 잘 말린 시래기들, 그리고 장독대에 윤기나는 항아리들까지 모든 것이 아내가 이 집을 그리고 남편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들이었습니다. 나무꾼은 문득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이렇게 폐인이 되어 망가지는 것은 떠나간 아내를 더욱 슬프게 만드는 일이라는 것을요. 아내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남편의 건강과 행복을 빌어주었습니다.
그녀의 유언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못난 남편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속죄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무꾼은 비틀거리며 일어나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솥에 물을 부었습니다. 타닥타닥 장작타는 소리가 들려오자 얼어붙었던 집안에 조금씩 온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쌀을 씻어 밥을 안치고 아내가 담가둔 된장으로 국을 끓였습니다.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된장국 냄새가 방 안으로 스며들자 잊고 있던 허기가 밀려왔습니다. 그는 밥상 앞에 앉아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목이 메어 밥이 잘 넘어가지 않았지만 그는 꾸역꾸역 밥을 입에 넣고 씹었습니다. 살아야 했습니다. 아내가 지켜준 이 집에서 아내의 기억을 안고 살아가야 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나무꾼은 마당으로 나와 빗자루를 들었습니다. 며칠 동안 쌓인 낙엽을 쓸어내고 마당을 깨끗이 정리했습니다. 아내가 좋아했던 국화 화분에 물을 주고 흐트러진 장독대를 바로잡았습니다. 몸을 움직이자 복잡했던 머릿속이 조금은 맑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나무꾼의 집 굴뚝에서 다시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보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들은 떡이나 반찬을 들고 찾아와 나무꾼을 위로했고 나무꾼은 씁쓸한 미소로 그들의 호의를 받아들였습니다. 이제 집은 예전의 평온함을 되찾아가는 듯 보였습니다. 어둠이 내리고 달이 떠오르자 나무꾼은 마루에 걸터앉아 산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며칠 전 그 참담했던 밤과 똑같은 달이 하늘에 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의 곁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는 품에서 아내가 남기고 간 빗을 꺼내 달빛에 비추어 보았습니다. 빗에는 아직도 아내의 머리창기가 베어있는 듯 했습니다. 그는 빗을 가만히 가슴에 품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대나무 숲을 흔들었습니다. 쏴! 하는 소리가 마치 아내가 부르는 노랫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이제 격렬했던 폭풍은 지나가고 잔잔한 파도만이 남았습니다. 아내의 정체에 대한 마을의 수군거림도 멈추었고 나무꾼을 괴롭히던 의심과 불안도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너무나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얻은 것이었습니다. 나무꾼은 텅 빈 옆자리를 쓰다듬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한숨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현실을 받아들이는 체념의 한숨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이제 혼자서 긴 밤을 견디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아주 먼 훗날 다시 만날 기약 없는 약속을 가슴에 묻어야 했습니다. 나무꾼은 방으로 들어가 이부자리를 폈습니다. 아내의 베개는 그대로 둔 채 자신의 베개만을 베고 누웠습니다. 천장의 나무 무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내와 함께 누워 도란도란 이야기하며 바라보던 그 천장이었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 아내의 얼굴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희미하게 웃던 마지막 모습이 아닌 환하게 웃으며 자신을 반겨주던 생전의 모습을 기억하려 애썼습니다. 그렇게 나무꾼의 집은 다시 고요 속으로 잠겨들었습니다. 뜨거웠던 슬픔은 식어가고 차분한 정막만이 방 안을 가득 채우며 밤은 깊어갔습니다. 세월은 흐르는 강물과 같아서 어느덧 나무꾼의 마음에 휘몰아쳤던 거센 폭풍도 잠잠해지고 그 자리에는 잔잔한 물결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떠난 직후에는 하루가 1년 같고 매 순간이 고통의 연속이었으나 계절이 바뀌고 해가 뜨고 지는 자연의 섭리 속에서 나무꾼의 슬픔도 조금씩 무뎌져 갔습니다. 날카롭게 베인 상처에 새살이 돋아나듯 그의 텅 빈 가슴에도 일상의 평온함이 차곡차곡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울지 않았고 지난 날을 후회하며 가슴을 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마당에 서 있는 오래된 감나무처럼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아내가 남기고 간 흔적들을 보듬으며 살아갈 뿐이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얼었던 계곡물이 녹아 졸졸 흐르는 봄이 찾아왔습니다. 나무꾼은 겨우내 닫아두었던 방문을 활짝 열고 집안 대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꼼꼼하게 발라두었던 창호지 문을 닫고 묵은 먼지를 털어내며 그는 마치 아내의 몸을 씻겨주듯 정성을 다했습니다. 마당 구석구석에 쌓인 낙엽을 쓸어내자 그 아래에서 아내가 심어두었던 꽃씨앗들이 싹을 틔우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연한 초록빛 새싹들이 흙을 밀고 올라오는 모습을 보며 나무꾼은 생명의 경이로움과 함께 아내가 여전히 이 집 곳곳에 숨쉬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는 쪼그리고 앉아 새싹 하나하나를 어루만지며 잘 잤느냐고 다정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나무꾼은 다시 지게를 지고 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처럼 아내를 위해 맛있는 산열매를 따거나 예쁜 꽃을 꺾지는 않았지만 그의 발걸음은 한결 차분하고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산은 그에게 아내를 앗아간 원망스러운 곳이 아니라 아내의 영혼이 머무는 신성한 곳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숲속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이마의 땀을 식혀줄 때면 그는 잠시 일손을 멈추고 눈을 감아 그 바람을 느꼈습니다. 부드러운 바람결이 뺨을 스치고 지나가는 느낌은 마치 아내의 손길처럼 따스하고 다정하여 그는 산에 있을 때 비로소 아내와 함께 있는 듯한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도 달라졌습니다. 나무꾼을 향해 쏟아지던 호기심과 동정 어린 눈빛은 이제 깊은 존중과 신뢰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가 겪은 비현실적인 일들과 그 이후 보여준 의연한 태도는 마을 사람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누구도 더 이상 그의 아내에 대해 왈가왈부하지 않았고 짓궂은 장난을 치거나 헛소문을 퍼뜨리는 일도 사라졌습니다. 오다가다 마주치면 따뜻한 눈인사를 건네거나 수확한 감자나 옥수수를 슬그머니 마루에 놓아두고 가는 이웃들의 정이 나무꾼의 외로움을 달래주었습니다. 나무꾼 역시 마을의 꾸준 일에 누구보다 앞장서며 받은 사랑을 묵묵히 행동으로 갚아나갔습니다. 여름이 되자 아내가 가꾸던 텃밭은 풍성한 초록빛으로 물들었습니다. 나무꾼은 서툰 솜씨로나마 아내가 하던 대로 잡초를 뽑고 거름을 주며 밭을 돌보았습니다. 가지며 오이, 호박들이 탐스럽게 열렸고 빨갛게 익은 고추가 햇살 아래 반짝였습니다. 그는 수확한 채소들을 바구니에 담아 이웃집 담장 너머로 건네주곤 했습니다. 이거 우리 집사람이 심어놓고 간 건데 아주 맛이 좋게 익었습니다. 그가 덤덤하게 건네는 말 속에는 아내에 대한 그리움이 묻어 있었지만 더 이상 슬픔이 아닌 자부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웃들은 그 채소를 받아들며 나무꾼 부부의 깊은 정을 함께 나누어 먹었습니다. 비가 내리는 날이면 나무꾼은 마루에 앉아 빗소리를 듣는 것을 즐기게 되었습니다.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빗방울이 마당에 고인 물웅덩이에 파문을 일으키는 모습을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투둑 투둑. 빗소리는 마치 아내가 조곤조곤 이야기하는 소리 같기도 하고 그가 혼자가 아님을 일깨워주는 자연의 위로 같기도 했습니다. 그는 빗물에 젖어 더욱 짙어진 초록 잎사귀들을 보며 생명이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모습을 바꾸어 순환하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아내는 안개로 흩어졌지만 비가 되어 대지를 적시고 꽃으로 피어나 다시 그의 곁으로 돌아온 것이라 믿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나무꾼이 산에서 내려오는데 다람쥐 한 마리가 그의 앞을 가로막고 서 있었습니다. 도망가지도 않고 빤히 쳐다보는 다람쥐의 눈망울이 어쩐지 낯익게 느껴졌습니다. 나무꾼은 주머니에 있던 도토리를 꺼내 던져주었고 다람쥐는 그것을 받아 물고는 쪼르르 숲으로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나기를 반복했습니다. 나무꾼은 그 모습이 귀여워 껄껄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소리내어 웃어본 날이었습니다. 그는 숲속의 작은 동물들, 이름 모를 풀꽃들 하나하나가 모두 자신을 지켜보고 응원해주는 친구들처럼 느껴져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산이 울긋불긋 단풍으로 물들 무렵 나무꾼은 집안을 더욱 정갈하게 단장했습니다. 창호지를 새로 바르고 구들장을 손보아 다가올 겨울을 대비했습니다. 그는 아내가 쓰던 물건들을 치우지 않고 그대로 두었습니다. 먼지가 쌓이지 않게 매일 닦아주며 마치 그녀가 잠시 외출한 것처럼 집안을 유지했습니다. 그것은 집착이 아니라 그녀에 대한 예의이자 함께했던 추억을 소중히 간직하려는 그만의 방식이었습니다. 반지꼬리 옆에는 그가 꺾어온 국화꽃 한 송이가 꽂혀 있어 방 안가득 은은한 향기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면 나무꾼은 소반에 정갈한 밥상을 차렸습니다. 혼자 먹는 밥이지만 결코 대충 차리지 않았습니다. 갓 지은 하얀 쌀밥에 따뜻한 국, 그리고 텃밭에서 딴 채소로 만든 반찬들을 가지런히 놓았습니다. 그리고 맞은편 자리에는 빈 밥그릇과 수저를 놓아두었습니다. 비록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아내의 영혼이 함께 와서 식사할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밥을 먹으며 오늘 하루 있었던 일들을 조용히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뒷산에 멧돼지가 내려와서 한바탕 소동이 있었소. 김 영감님 댁송아지가 아주 튼튼하게 자랐더군요. 그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다정했습니다. 나무꾼은 이제 알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떠나도 사랑은 남는다는 것을, 그리고 그 사랑이 남은 사람을 살게 하는 힘이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는 아내와의 약속을 지키지 못해 이별을 맞이했지만 그 후의 삶을 성실하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으로 뒤늦게나마 약속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행복하게 잘 살라는 아내의 마지막 유언을 실천하는 길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이 다하는 날까지 이 집을 지키고 아내와의 추억을 지키며 살아가겠노라고 매일 밤 다짐했습니다. 보름달이 휘영청 밝은 밤이 찾아왔습니다. 나무꾼은 마당 평상에 누워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둥근 달은 예전 그날 밤처럼 산과 마을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달빛은 차갑거나 공포스럽지 않고 어머니의 품처럼 포근하게 세상을 감싸 안고 있었습니다. 나무꾼은 달 속에 아내의 얼굴이 겹쳐 보이는 듯하여 지그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보고 싶소. 하지만 슬프지는 않소. 당신이 언제나 내 곁에 있음을 이제는 아니까. 그는 혼잣말처럼 속삭이며 달빛을 이불 삼아 편안하게 누웠습니다. 마을 어귀의 장승도 세월의 이끼가 끼어 한층 부드러운 인상이 되었습니다. 밤이면 부엉이가 장승 머리 위에 앉아 부엉부엉 울며 마을의 평화를 노래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잠자리에 들고 집집마다 켜져 있던 불들이 하나둘씩 꺼져갔습니다. 개 짖는 소리도 잦아들고 세상은 고요한 잠 속으로 빠져들 준비를 마쳤습니다. 오직 바람만이 대나무 숲을 지나며 사르락 사르락 자장가를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는 산골마을 전체를 부드럽게 어루만지며 사람들의 꿈길을 지켜주었습니다. 나무꾼의 집 굴뚝에서도 마지막 연기가 피어올라 밤하늘로 흩어졌습니다. 아랫목은 따뜻하게 데워져 있었고 풀 먹인 이불에서는 향긋한 냄새가 났습니다. 나무꾼은 자리에 누워 베개에 머리를 맡겼습니다. 하루의 고단함이 눈 녹듯 사라지고 기분 좋은 나른함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창문 너머로 들려오는 귀뚜라미 소리가 규칙적인 리듬을 만들어내며 그의 눈꺼풀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그는 저절로 감기는 눈을 억지로 뜨지 않고 자연스럽게 잠의 흐름에 몸을 맡겼습니다. 그의 꿈속에는
언제나 아름다운 숲이 있었습니다. 그 숲에서는 아내가 하얀 옷을 입고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들은 헤어지지 않았고 금기도 없었으며 오직 영원한 사랑만이 존재했습니다. 나무꾼은 매일 밤 그 꿈을 꾸기 위해 설레는 마음으로 잠을 청했습니다. 현실에서의 이별은 잠시일 뿐, 꿈속에서 그리고 훗날 저 너머 세상에서 그들은 다시 만나 영원히 함께할 것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입계는 편안하고 행복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바람이 문풍지를 살짝 흔들고 지나갔습니다. 마치 잘 자요, 내 사랑이라고 속삭이는 아내의 입맞춤 같았습니다. 나무꾼은 깊고 편안한 숨을 내쉬며 깊은 잠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보이지 않지만 따뜻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고 방 안가득한 평온함은 밤새도록 그를 지켜줄 것입니다. 산골 마을의 밤은 그렇게 깊어갔고 세상 모든 근심 걱정은 어둠 속에 묻혀 사라졌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나무꾼처럼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편안히 쉬셔도 좋습니다.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습니다. 나무꾼의 따뜻한 아랫목과 밤하늘의 둥근 달, 그리고 산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을 상상하며 깊은 잠을 청해보세요. 슬픔도 아픔도 시간이 지나면 추억이라는 이름의 보석이 되어 마음을 비춰줍니다. 여러분의 꿈속에도 그리운 얼굴과 행복한 풍경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옛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고 밤은 깊어만 갑니다. 산도 잠들고 물도 잠들고 바람도 잠시 쉬어가는 시간입니다. 모두 안녕히 주무세요. 아주 편안한 밤 되시기를 바랍니다.